노화와 관련되어 있으면 60견일 수도 있고 70견일 수도 있고 80견일 수도 있어요. 50대에 굳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성한테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부인과 질환이 아니고요. 50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환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50견으로 고생을 하시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고 50견 예방을 위해서 예방적인 요법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견이라는 거는 50세에 생긴다라고 해서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견이 이제 어깨잖아요. 50세에 갖게 되는 어깨 상태. 이렇게 보는데요. 여성분들한테 잘 생기고요. 양측에 생기기보다는 한측에 생깁니다. 굉장히 아프고요. 어깨가 굳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생활이 많이 불편하죠.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어 있다는 얘기죠. 얼어서 얘가 안 움직여. 그런 의미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유착성 관절낭염이죠. 유착이라는 거는 들러붙는 거예요. 관절낭에 관절이 이렇게 있는 게 캡슐에 쌓여 있거든요. 어깨 관절은 캡슐 안에 들어있어요. 이 캡슐에 염증이 생기면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많이 아프고 이렇게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유방 진료를 보잖아요. 유방 진료를 보면 저는 유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겨드랑이 쪽도 봐요. 겨드랑이 쪽에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유선 조직이 이렇게 길게 가 있는 분들은 겨드랑이 이 앞쪽까지 유선 조직이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를 이걸로 봅니다. 양손을 들어서 겨드랑이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초음파를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세를 취하고 그 초음파를 보려고 하면 이렇게 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들고 계세요. 불편하게 왜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그럼 이까지 안 넘어간다고. 아프기도 아프지만 일단은 관절 가동 범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50견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뭐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게 됐거든요. 정형외과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마취통증의학과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뭐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 언제 되면 관절이 가동 범위가 괜찮아지냐, 언제까지 아프냐, 어떻게 뭐 좋아지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50견은 치료를 하면 좀 덜 아프고 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빨리 낫는 질환은 아니더라고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해도 어느 시점이 되어야지 좋아지는 거지, 그냥 치료가 잘 됐다라고 해서 뭐 한두 달 사이에 금방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관절을 잘못 써서 다쳐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쓰는 팔이라고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느 한쪽에 원인 모르게 뭔가 이제 불편하기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더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통증이 밤 되면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생활에 불편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해요. 살짝 아픈 거는 지나갔는데 이제 팔이 안 움직이는 단계가 그 다음에 옵니다. 강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팔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면 이 어깨 이상으로 팔이 들리지를 않아요. 유방 초음파 보는 자세 물론 안 되고요. 손 드는 거 안 되고, 머리 감는 거 안 되고요. 브라 이거 훅 채우는 거 이것도 안 되고, 대변 처리하는 것도 힘들다 하시고, 위에 있는 물건 꺼내는 거 이런 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범위 내에서 이제 불편감들이 생기는 거죠. 한 손으로 머리 감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보통 치료는 먹는 약으로 진통소염제, 뭐 근이완제 이런 것들로 통증을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 하고요. 주사를 직접 맞으시기도 하더라고요.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게 그렇게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 같은 것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동 범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스트레칭이나 뭐 운동 같은 거, 그런 치료들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빨리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1, 2년이지 매일매일 아프고 불편한 게 그만큼 이어지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일단 뭐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운동 꾸준하게 하시는 거 물론 좋고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 만큼 호르몬 치료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50견이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요. 서서히 진행되는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노화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화와 관련되어 있으면 60견일 수도 있고 70견일 수도 있고 80견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50대에 굳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성한테 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게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저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십견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십견이 혹시나 생길지 몰라서 미리부터 치료를 한다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에스트로겐은요, 여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죠. 에스트로겐은 항염증 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염증 반응을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내 관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영향을 미쳐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증상을 겪게 되는데요. 그 불편한 증상 중에서 국소적인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증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더 과하게 느끼게 되는 면들도 있어요. 손가락 관절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관절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류마티스인가 싶어서 류마티스 내과도 가보시고 정형외과도 가보시고, 그런데 뭐 사진 찍거나 뭐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것도 검사를 해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나오는 게 없으면 의사는 괜찮습니다, 이 병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픈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뭔가 이제 불편하고 어떤 때는 아프고 주먹이 안 쥐어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침에 심했다가 또 낮엔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약한 염증 반응들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가 아니니까 당연히 류마티스 인자도 나오지 않겠죠. 피 검사를 해도 얻어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전이랑 확실히 달라진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에스트로겐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 있고 많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덜 붓고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 경험을 다양하게 해보는데요. 호르몬제를 쓰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오십견이 생긴 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연구 결과 이런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잘 쓰시고 잘 생활하시던 분들 중에서 내가 호르몬제를 잘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팔이 안 올라가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방 진료들을 보면 항상 이제 호르몬제 드시는 분들도 1년 간격으로 유방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팔 올리는 거를 하거든요. 호르몬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례가 굉장히 없거나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적거나 그렇습니다.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점에 관리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너무 늦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에스트로겐은 사실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미 나빠져 있는 관절 상태에서 내가 이미 이 오십견이 생겼어, 이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이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심하게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관절을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를 해줘요. 문제가 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30대 후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생리를 하더라도 내 몸에 에스트로겐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폐경 이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히 폐경이 돼서 생리를 안 하고 배란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지고 이게 오락가락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일찍부터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면 이 불편한 증상 없이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생기는 분들 많거든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는 시점부터 꾸준하게 그냥 복용을 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위험성을 좀 낮출 수가 있어요. 혹시나 생긴다 하더라도 대사질환의 위험성을 낮춰줍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적어요. 호르몬제를 드시면요. 그런데 내가 호르몬이 없어진 후에 폐경이 되고 나서 5년이나 1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없는 거, 그런 상태에 대한 변화들이 이미 일어난 후거든요. 고혈압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오십견도 생겼다가 지나가고 관절도 이미 굳을 대로 굳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에스트로겐을 다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호르몬 치료는 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하시라. 오래오래 참다 못해서 70대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60대에 참다가 못해서 왜 이제 오셨어요? 증상이 최근에 생기셨나요? 하면 그게 아니래요. 10년을 참았대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치료는요. 위험도도 훨씬 더 높고요.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왕 내가 호르몬제를 먹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초기에 일찍부터 시작하셔서 오래 지속하는 거 저는 권유를 드리고요. 이거를 굉장히 큰 용량으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50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2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내 주변 친구들 때문에 좀 염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제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거를 예방하려고 호르몬제를 드시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원인들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나는 호르몬을 좀 보충해서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게 살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50견 걸려서 이제 팔을 못 드는 분들이 요즘 외래에서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